안녕하세요. 바상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파산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매뉴얼로 이제 간단하게 맛을 보시고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상속재산 파산, 서울회생법원에서 재판실무연구에서 나온 개인 파산, 개인 회생실무연구의 제6장에 제6장에 상속재산 파산 편이 독립돼서 이번에 구성이 됐습니다. 판사님들이. 그래서 이 책에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동안 상속재산 파산과 관련된 어떤 절차, 문제점, 논의가 되는 것까지 아마 다 반영됐고, 일부 반영이 안 된 거는 제가 일단 다른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개관, 제도의 취지. 상속재산이 채무 추가인 경우에 상속인이 고유채권자, 피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에서 한정승인과 재산분리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의 공평을 철저히 도모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즉, 민법의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에 관한 규정에는 파산관장인 채권자 집회, 부인제도 등이 존재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상속채권자에 공평하게 배당하기 위한 채권조사 절차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법은 통상 권리 의무의 객체에 불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능력을 인정하여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상속인이 청산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도 이용의 활성화 노력. 구파산법 119조에서도 현행법상 상속재산 파산에 관한 307조와 동일한 조문이 있었습니다. 벌써 이게 구파산법이라는 건 1961년인가 62년부터 시행됐으니까 이제 거의 60주년입니다. 파산법 대한민국에 도입된 지 올해 아니면 내년이 60주년인데, 장식으로 있었죠, 그동안.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청산 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를 사실상 대체하는 기능을 하였고, 그에 비해 상속재산 파산 제도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였죠.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절차가 대부분 이용됐죠. 일본도 상속재산 파산 절차 이용은 아주 저조한 편이라고 합니다. 동경지방재판소 파산재생부의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 사건의 건수는 연간 10건에 그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의외로 저조하죠. 일본도 문헌에는 일본은 이제 민법상의 한정승인 변제 절차가 대부분 잘 정착이 돼서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상속재산 파산의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상속재산이 채무 초과한 것이 명백하다면 통상은 상속 포기를 하는 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상속재산 파산 제도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929조가 한정승인자에 대해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 대한 평등 변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의 간이한 청산 절차가 사실상 상속재산이나 파산 절차의 대체 기능을 해왔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재산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상속인의 청산부담 경감, 상속채권자의 채권 회수 절차의 간소화, 상속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 등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해 2017년 3월경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7월 12일부터 한정인 승인 신고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판단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예 심판 결정문에 첨부합니다. 한정승인 공고도 되게 많이 안 하니까 신문에 어떤 공고 예시문을 딱 주고 이대로 해라. 값은 싼 데다 하면 됩니다. 만원, 몇만원, 2, 3만원 받는 데도 있고 10만원 받는 데도 있지만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속재산 파산 제도도 해야 될까 말까 할까. 그러면 일단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에서 옵니다. 오전 오후로 다 상담을 해주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럼 와서 이제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니까 하실 분들은 하시고 실익이 없는 분들은 안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폭주합니다. 폭주라기보다는 상당히 상속재산 파산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벌써 많이 끝났는데 지금 3건 정도 갖고 있습니다. 신건도 한 2-3건 되고요. 대부분 조금이라도 배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몇백만 원이라도.
이후 서울 해생법원에서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접수가 다음과 같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죠. 이때는 한 건입니다. 6월에는. 지금은 뭐 관제인별로도 꽤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마 한 달에 한 3, 40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 하시겠지만, 그렇죠. 22건. 22건이면 관제인 2명당 한 건은 받는 얘기죠. 44명이니까. 채무자와 신청권자, 상속재산 파산의 채무자, 채무자의 법률 구성. 일반 파산은 채무자죠. 살아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이거든요. 이 상속재산인지 돌아가신 분인지 이론적으로 이제 법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된다 봅니다. 종래 상속재산 파산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상속인 채무자설, 승계한 상속인이 채무자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채무자다. 상속재산 자체가 채무자설이라고 대립되었으나 현재 통설은 법이 상속인이 파산과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구별하고 있죠. 그 다음에 437조에 의하면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 상속인에게 파산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사망하여 파산 능력을 상실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상속재산 그 자체, 상속재산 채무자설이 통설이고 실무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면책신청권 인정 여부,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그에 대한 갱생의 문제가 될 여지는 없고 상속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파산 폐지 또는 종결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소멸하기 때문에 성질상 면책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뭐 법인 파산하고 거의 똑같죠. 법인도 법인 재산이 소멸하면 법인 자체가 소멸하죠. 상지상 면책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다만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면책 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나 상속인은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면책 신청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방법으로 채무상속에 따른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데, 법은 구파산법과 달리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승인 간주에 관한 법 389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므로 상속인에게 별도의 면책 신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어졌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 종료 후 상속인이 한 면책 신청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지 아니할 때 해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상속인 보호를 위해서 면책 허가 신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파산 절차에서 면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유력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필요해 보여요. 한편으로는 통상법판을 부정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상속인이 한정승인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고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종료하면 상속채권자는 변제를 담보하는 재산을 잃으며 이후 사실상 채권이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해석론.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변제 책임은 상속책임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법론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실무는 이렇게 하고 있죠. 채무자의 표시, 피상속인 망 누구누구의 상속재산, 이렇게 그냥 망 누구누구의 상속재산이나 피상속인 망 홍길동 7몇공 7땡땡 이제 종류번호 쓰고요. 상속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속재산 파산이 신청권자는 누구냐? 신청권자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일단 상속채권자가 있습니다. 상속채권자. 상속채권자는 뭐냐면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 개시 시까지 피상속인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를 상속채권자라고 합니다. 어렵게 썼지만 결국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를 상속채권자, 피상속인의 채권자를 상속채권자라고 하고요. 유증을 받은 자, 수유자. 유증이란 유언에 의해 유산이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죠. 민법 1060조에 의하면 유언은 본법이 정한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구수증서, 자필증서, 공정증서, 그 다음에 뭐 또 비밀증서, 또 하나가 뭐죠? 뭐 하여튼 있습니다. 5가지. 다만 요식성을 갖추지 못한 유증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는 민법상의 사인증여에서 효력을 인정할 것이나 사인증여를 받은 자는 법 제299조에 정한 수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편 실무상 수유자의 대부분이 공동상속인의 점을 고려하면 공동상속인이 유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유자는 유증을 받은 자,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증을 받은 자, 수유자, 사인 증여는 아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 민법상 상속인. 상속인은 상속의 순위, 대습상속,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공동상속인으로 민법 1004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말하죠.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상속재산 관리인. 민법에는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이 쭉 있죠. 그 다음에 유언집행자 11번 지정유언집행자,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주상속인, 그 다음에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속채권자, 수유자,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 5 주체가 있습니다. 실무상 신청인은 주로 상속인이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은 일종의 보존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12번 각주.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의 효력이 있어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재산 파산의 신청권이 없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는 특이한 게 상속인의 채권자도 있어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파산의 신청권이 없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는 없죠. 여기에 상속채권자하고 상속인의 채권자하고 틀립니다. 다릅니다.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신청권이 없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해서만 먹으란 얘기죠. 강제 집행되고,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너는 손을 떼어라. 신청 임의 부관 5 주체가 있다 그랬죠.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29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의 신청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에서 비롯되겠죠. 상속인에 대하여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상속인이 승인 전에는 상속을 포기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단순 승인에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게 무한 책임을 지므로 상속인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한정 승인자 혹은 재산 분리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청 기관이 문제가 됩니다. 법 규정 및 취지를 볼까요? 일반 개인 파산 사건은 파산 신청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서는 법 300조에서 신청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상속인이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이 혼합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나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에 의한 청산을 인정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의 신청기와 관련된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300조를 보시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이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때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 단순 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전항의 기간 경과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정 승인한 거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게 단순 승인,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이죠. 한정 승인이 경과 후에도 한정 승인 했으면 경과 후에도 3월 이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고요. 민법과 채무자회생법. 법 300조 제1문에 의한 신청기간. 법 300조 제1문 민법 1045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 기간은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상속 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입니다. 법 제300조 제1문 민법 10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했다면 그 기간 동안, 즉 한정승인 기간 동안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민법 1026조 제2호에 의하면 상속인이 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는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이라면 상속 개시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의미합니다. 결국 법 300조 제1문 민법 제1045조 제1항에 의한 상속재산 파산 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이나 민법 1045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 개시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법 제300조 제2문에 의한 신청기간, 이건 연장됩니다. 1문의 신청이 연장. 법 제300조 2문에 의하면 같은 조 제1문에 의한 재산분리 청구기간, 즉 상속인이 상속 개시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로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면 언제라도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 효과로서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고유재산이 혼합되지 아니하였고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면 청산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결국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00조 1문에 불과하고 상속재산 파산을 청산을 종료하기 전까지 상속재산 파산의 신청기간이 제한 없이 연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승인 사실은 한정승인만 해놓고 몇 달 후에도 오고 있죠. 실무상 한정승인의 수리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정승인 신고는 민법 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즉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한정승인 심판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이른 상속재산 파산의 신청기간이 준수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특별 한정승인 하겠습니다.